뉴스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향후 1년은 보릿고개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콕스 오토모티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스모크라는 분이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시장에도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1년 정도 동안 자동차가 안 팔리는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앞으로 감소를 하겠고 신차 판매는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재고도 같이 늘어난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는 계속 감소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렸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미국의 신차 판매가 2022년 한 해 집계를 해봤더니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미국에서 1370만 대의 새 자동차가 판매가 됐는데 2021년에 비해서 8%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타격과 부품난으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자동차가 잘 팔리냐? 그건 아니죠.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부품, 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경기 불황 우려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얘기한 신차 판매는 늘어나겠지만 재고도 같이 증가한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2023년 올해도 잘 안 팔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거고요. 다음으로 어닝 쇼크부터 임금 체불까지 가전업체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TV, 가전제품, P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죠.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 지역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전제품의 판매를 감소시키는데 이사를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가전제품을 바꾸는 이런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가 위축돼서 IT, 가전, 지금 재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가면서 비대면 수요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대면 활동을 많이 하죠. 하지만 공급망 문제로 가격은 급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기기, 가전제품은 판매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거냐? 고급화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 그래요. 경기에 영향을 덜 타는 프리미엄 제품, 요 수요를 공략해서 부족한 이익을 어느 정도 좀 메꿔보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일부 중소기업, IT 가전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급감하고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악성 재고만 68조, 삼성, LG, 가전, 땡처리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가전제품 수출이 42.3% 감소했다 그래요. 수출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수출이 이렇게 안 되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202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51.6%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이 정말 안 팔리는 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12%나 증가를 했는데 가전업체들은 재고를 털기 위해서 할인 공세를 할 수밖에 없죠. 중견 중소기업들은 앞서서 살펴봤지만 위니아, 신일전자 등 이런 가전업체는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어떤가요? 현재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임의소비재 품목들의 소비가 급감을 하고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소비재는 뭐냐? 자동차, 가전, 사치품 등 당장에 없어도 또는 구매를 미뤄도 되는 이런 제품들을 임의소비재라고 하고요. 반대로 필수소비재가 있죠. 식품, 치약, 휴지, 칫솔 등 이런 위생용품 같은 것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소비량이 크게 변동이 없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실물 경기가 호황을 지나서 둔화로 넘어가서 이제 침체로 다가가고 있을 때 소비의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요. 고가의 임의 소비재를 소비하던 패턴에서 필수 소비재로 소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사치예요. 예를 들어서 임의 소비재는 자동차, 가전, 사치재 이렇게 비싼 품목들인데
차는 못 바꾸지만 내가 이제 필수 소비재, 식품, 스타벅스 커피 정도 이렇게 작은 사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건 경기 둔화와 침체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차트를 보면 IT 버블 붕괴가 있기 전에도 이게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역시나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적인 경기 침체 이전에는 항상 기준금리가 높아요.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기준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당연히 자동차, 뭐 가전, 사치제 등 이런 임의 소비재 구매가 어려워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죠. 재테크를 하려면 뉴스를 많이 읽어야 된다 말하는 이유가 산업 현장, 뭐 해외, 각 지역에 우리가 전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에서는 변화와 특징적인 현상을 전달해 주죠. 팩트만 우리가 알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려면 뉴스를 꼼꼼히 읽어야 된다 말하는 이유인데, 그럼 뉴스를 보면서 또 함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경제지표라는 건데, 경제지표는 현상을 직접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면 현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의 중심이죠.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 경제도 망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다 망가져요. 특히 미국의 경제를 알 수 있는 이 미국의 임의 소비재들이 중요한데, 미국 제조업체들의 자동차 및 부품 출하액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높게 나왔죠. 분명 앞에서 우리가 뉴스를 살펴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 부족과 또 배송 지연 등 뭐 이런 문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신차 판매 대수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하액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출하액은 높은데 신차 판매 대수는 최저다.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는 크게 증가한 게 아닌데 자동차 가격이 크게 증가를 해서 출하액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하액이 급감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출하액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적으로 출하액이 이렇게 급감했던 구간들은 어떤 구간들이죠? 경기가 침체됐던 구간들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가정용 가전제품 출하액도 보면 2022년에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2022년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2022년에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IT, 가전이 재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질적인 판매 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뜻이죠. 가전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출하액이 높게 나온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수요 둔화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역시 출하액이 이렇게 급감했던 시기들은 경기 침체 구간,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PC 물가지수의 증가율이 떨어져요. 대표적인 물가지수의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고 물가가 잡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물가가 잡힌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오늘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즉 물가가 좀씩 잡히면서 만약에 제품 단가가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하락하고 적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들의 제품의 판매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고 급감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급작스럽게 또 제로로 돼서 갑자기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